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원입니다. 오늘은 좋은 차를 어디서 사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좋은 차를 어디서 어떻게 사야 되는지는 차린이든 차어른이든 종종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차린이 같은 경우에는 비싼 값을 주고 낮은 품질의 차를 사게 되거나 혹은 심지어 가짜나 문제가 있는 차를 사게 될까 걱정하곤 합니다. 중국에서 차 생활을 하면서 차를 사는 루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한국도 비슷할 것 같기는 해요. 첫 번째는 차를 직접 제다해서 만들어서 파는 차농에게서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차를 차농에게서 떼다가 유통해서 판매하시는 차집 사장님들 혹은 온라인 오프라인 차 상점 등 도소음의 차 판매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차 브랜드 대기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의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볼게요. 지금 새 차가 녹차 나올 때가 돼가지고 집에 남은 녹차들을 다 지금 처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보관만 잘하면 이제 1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작년 명전 서울 명전이거든요. 아직도 너무 짱짱하고 맛있어요. 첫 번째, 차농에게서 직접 사기. 차농에게 직접 차를 살 때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이 가장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좋은 차를 충분히 알아볼 능력이 되는 차 생활을 좀 해오신 차 어른들이라면 차농에게 직접 좋은 품질의 차를 가성비 있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차농들의 그 제작 경험 그리고 기술 이런 노하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고 훌륭한 분들도 많기는 하지만 또 아닌 분들도 많아서 되게 케바케. 또 이게 차도 농작물이다 보니까 매해 기후나 작황 같은 이제 변수에 따라서 완성된 차품의 품질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단점이 있죠. 물론 요즘에는 규모가 큰 차농들이 직접 공장 자창을 설립해가지고 완제품 차를 대량으로 가공해서 자기 브랜드를 달고 팔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데는 전통적인 차농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리고 또 작은 규모의 차 생산자들과 차가 좋아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가 차를 매개로 꽈시가 되어서 이제 차품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차품 자체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소비가 지속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친구가 돼서 친구가 파는 차를 사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품평도 안 해보고 그 사람이 파는 차를 먹기도 하고, 혹은 내 기준에 살짝 모자라다고 한들 약간 이 받아들이는 이 아량의 폭이 넓어져가지고 그냥 받아 먹곤 하는 이 차 구매 본질이 흐려지기도 하죠. 자, 두 번째는 찻집, 차시장과 같은 차 소매, 도매상에게 구매하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런 차 판매 상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차 구매 루트인데요. 산지에서 제다사한테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이 판매상이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셀렉팅을 한 차품 내에서 우리가 골라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품질과 가격이 한번 어느 정도 선별이 돼 있죠. 따라서 차에 막 입문하신 분들에게는 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난이도를 좀 낮춰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대신 차농에게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러나 좀 유의해야 될 점은 어떤 판매 셀러들은 저품질의 차를 좋은 차로 속여서 팔거나 묵은 차 혹은 뭐 진짜 문제가 있는 차들을 재가공해서 속여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소규모의 차 판매상들은 빅브랜드처럼 기술 안정성 등등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보증이 되는 건 아니고, 또 차농처럼 산지나 재다인이 분명하게 밝혀진 것도 아니라서 이런 차셀러 차상인에게 차를 살 때는 여러 군데 비교해보고 한 번에 많은 양이 아닌 소량씩 구매를 해서 마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 마지막은 제가 늘상 차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인데, 큰 대기업에서 출품한 브랜드의 차를 마시는 방법입니다. 제가 지난 여러 콘텐츠를 통해서 믿고 마실 만한 중국의 큰 차 브랜드들 리스트를 정리를 해서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죠. 이 빅 브랜드의 장점은 뭐니 해도 안전빵입니다. 차 품질의 표준화가 되게 잘 돼 있고 제다 기술이 뛰어나면서 일반적으로 저품질의 차를 좋은 것처럼 속여서 팔거나 가짜 제품을 팔 가능성이 가장 적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이 차가 좋은 차인지 아닌지 안전한 차인지 아닌지 검증할 수고스러움을 덜어주죠. 단점은 같은 품질의 차라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건데요. 당연한 말이겠죠. 브랜드 이름값이 붙은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큰 브랜드는 이런 품질의 안정성 그리고 표준화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생산하는 배치 품질을 맞추기 위해서 이 차품의 품질의 상한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높은 게 있다고 하면 굉장히 비싸지겠죠. 그래서 따라서 약간 극한의 품질 그리고 이 맛의 퀄리티를 찾으시는 분들은 빅 브랜드보다는 믿고 살 수 있는 차농이나 믿고 살 수 있는 이런 차 유통하시는 분들에게 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빅 브랜드의 차를 제가 추천은 하기는 하되 보통 중저가 정도에서 많이 사 드시면 그냥 수고스럽지 않게 비교해 볼 필요 없이 믿고 사 마시는 게 수고스러움을 덜면서 브랜드의 이점을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근데 사실 온라인 커머스가 너무 발달해서 예전만큼 차농이든 이 차 상인이든 큰 브랜드든 간의 이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죠. 이 세 가지 구매 경로의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우열을 가리기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본인의 가치관과 소비 능력 그리고 현재 지금 필요한 차품이 뭔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차림 같은 경우는 많이 비교해보고 차 맛의 기준과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니 큰 브랜드를 통해서 다양한 차품들을 많이 섭렵해보는 게 제가 늘 추천하는 방법이고요. 혹시 중국 여행을 통해서나 또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차를 구매하실 때는 소량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본인의 기준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을 때나 이 출처가 분명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의 소개나 셀러의 말만 믿고 차를 대량 구매하기에는 리스크가 크죠. 그래서 적은 양을 자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편에 이어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직접 가서 차를 맛보고 구매할 수 있는 루트에 대해서 방문해 볼 만한 찻집 그리고 차시장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갑자기 2탄이 됐어요. 좋은 차는 어디서 사나? 이어서 2탄입니다. 1탄에 차를 사는 방법에 차농에게 직접 사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 오프라인 차 상점에서 사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큰 브랜드의 차를 사는 거, 이 세 가지를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직접 오프라인에서 차를 마시러 혹은 사러 갈 만한 차집이나 판매점들을 갈 때 참고하면 도움이 될 만한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제 팔로워분들이 상하이에 여행 오시기 전에 차를 어디에 가서 구매를 하면 좋을지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만큼 이쪽 현지 기준에서 오프라인 매장 방문 꿀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대부분이 다 비슷하겠지만 상하이 기준으로 차를 살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에는 빅브랜드의 오프라인 체험관, 판매점, 매장, 그리고 찻집, 차관, 그리고 세 번째는 차 소도매 시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큰 차 브랜드의 매장은 브랜드의 규모에 따라서 도심 곳곳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는 대익차, 보이차로 유명한 대익차는 물론이고 흑차의 백사계, 그리고 팔마차업, 정산랑, 그리고 무이암차의 루이춘 등등 이렇게 말만 하면 다들 알만한 큰 브랜드들의 매장 그리고 체험관 등이 도시 곳곳에 많이 위치해 있으니 여행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만 이게 브랜드의 체험관, 브랜드의 매장인 만큼 해당 브랜드의 차만 있는 것이 단점일 수는 있겠으나 대기업인 만큼 차 문화에 대한 체험 요소나 시음 차자리의 수준이 높은 게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관, 차관, 그리고 찻집입니다. 중국은 차관이라는 문화가 오랫동안 이어져 와서 전통적인 형태의 차관이 아직도 굉장히 많은가 하면 상하이라는 대도시 이미지 맞게 굉장히 세련된 또 현대적인 찻집들도 많은데요. 오마카세, 티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찻집들도 많습니다. 전통 차관 스타일의 찻집에 가면 오픈되어 있는 공간도 있지만 보통은 프라이빗한 룸에서 다식을 즐기면서 한 2-3시간 동안 느긋하게 담소를 즐기는 이런 분위기고요. 세련된 현대식 찻집에 가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스타벅스와 같은 프랜차이즈 커피숍처럼 캐주얼하게 차를 마시는 장소, 좀 더 고급으로 가면 개인 담당 팽주가 오마카세처럼 차를 내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찻집들도 많은데 가격이 비싼 게 단점이겠죠? 다만 좀 굉장히 좋은 품질의 차를 우리가 파인다이닝에서 식사를 하는 것과 같이 되게 차를 파인하게 우려주니까 차 맛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겠죠. 방금 말씀드린 이런 브랜드의 체험관, 매장, 그리고 찻집, 차관, 이런 커피숍, 그리고 커피숍과 같은 프랜차이즈 캐주얼한 찻집 이런 곳에서 대부분은 보통 다 차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찻집에서 시음을 해봤던 차를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직원에게 추천받아서 차를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국 여행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차장이 있는데요. 중국어로는 좌청이라고 합니다. 차 도시, 차 시티, 차성인데 오프라인 도소매 매장들이 집결되어 있는 차 백화점과 같은 곳입니다.
온라인 커머스가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이런 차성들의 끝발이 장난 아니었죠. 그 시절에는 차 산지에 가기도 굉장히 힘들었고 또 교통도 지금만큼 그렇게 편리하게 발달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인터넷으로 막 검색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됐었고 때문에 그때는 이제 차성이 유일한 우리가 차를 구매하는 루트였잖아요. 그렇지만 요즘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예전만큼 막 발 디딜 틈 없이 복잡거리고 그런 맛은 없지만 그래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많이 줄어들긴 한 것 같고 그래도 차라는 특성상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직접 보고 만져보고 마셔보고 이렇게 심을 해본 뒤에 사는 게 훨씬 좋잖아요. 때문에 이 차 시장은 언제나 오프라인의 수요가 있기는 있는 편이고 또 우리 현지에서는 차 시장에서 차를 사고 팔고 하긴 하지만 또 되게 뭐랄까 연관 문화가 많아서 삼삼오오 어르신들이 모여서 담배도 태우고 뭐 담소도 나누시고 뭐 마작도 두고 이런 소셜 모임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종합적으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상하이 차 시장 중에 아직도 건재한 곳, 여행객들이 오시면 갈 만한 곳을 추려서 한 두 군데 정도만 추천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천산 차청, 텐산 차청, 그리고 두 번째는 따닝청, 대형 차청을 추천합니다. 이곳에 가면 거의 건물 몇 개가 이렇게 붙어서 몇 동에 걸쳐서 차도구, 차 포장재, 뭐 차 관련 여러 가지 소품들 이런 것들을 구경하고 구매하실 수 있고요. 큰 브랜드, 차 브랜드 매장들도 이런 차 시장에 종종 위치하기도 하니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서 좋은 여행을 하신다면 차 시장은 꼭 가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근데 이런 차 시장에 갈 때는 방금 이전에 설명드렸던 브랜드의 매장이나 찻집, 차관 이런 데랑은 다르게 차품의 기준 그리고 가격의 기준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차린이들이라면 이 구매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에요. 좋은 차를 판별하는 것부터 시음을 해서 내가 이거를 살지 말지 결정을 하고 또 결정이 되면 가격을 내고하는 것까지 종합적인 능력이 필요하죠. 자, 그럼 다음 편에 차청에 갔을 때 차를 시음하면서 어떻게 좋은 차를 판별하고 혹은 속지 않고 살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